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SSU의 5번째 영화이자 베놈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이 싱겁고 애잔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연출을 맡은 켈리 마르셀 감독은 지난 1편과 2편의 각본가인데요. 베놈 시리즈에 대한 감독의 애정이 느껴지긴 했으나 여전히 팬덤 외부의 일반 관객 입장에서는 낯선 소재와 불친절한 설명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원작의 중요한 캐릭터 널이 등장하지만 뜬금없이 낯선 존재의 설명씬으로 시작한 오프닝은 관객을 납득시키기 어려웠죠. 이번 작품이 톰 하디의 마지막 베놈이라는 건 개봉 전부터 공공연한 사실이었는데요. 부제인 라스트 댄스와 포스터에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만 봐도 누군가를 죽이고 끝낼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화 내내 신발을 통해 죽음을 암시하고 있죠. 맨발은 죽은 사람을 표현하는 데 쓰고는 합니다. 그래서 에디는 계속 신발을 잃어버리죠. 신발을 잃는 건 죽음의 위기이고 그에게 주어지는 새 신발은 새로운 삶입니다. 맨 처음에 신고 있던 크록스는 베놈을 만나기 전 평범한 삶을 의미하죠. 이후 우연히 마주친 갇혀있는 개들을 구해줍니다. 굶주린 투견들은 베놈을 의미하죠. 개들은 에디의 평범한 크록스를 물어뜯어버립니다. 잠시 후 베놈이 구해다준 새로운 신발은 이상하고 화려한 부츠인데요. 에디에게 주어진 이상한 새 삶입니다. 그러나 곧 이 신발도 잃어버리고 친절한 마틴네 가족을 만나죠. 그들은 외계인을 만나기 위해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들이 외계인을 보러 온 사람들, 즉 베놈을 보러 온 관객과 팬들을 의미한다고 느꼈는데요. 지난 1, 2편이 평단의 혹평을 받는 동안에도 시리즈가 이어질 수 있도록 사랑해준 팬들이죠. 마틴은 그에게 한 번 더 목숨을 줍니다. 무좀 방지용 샌들이죠. 그러나 여기에 오줌을 싸지르는 부자놈이 나타나는데요. 잠시 그의 신발을 신고 카지노에 들어가지만 쪽박을 차고 신발도 잃어버립니다. 이전에 잠시 MCU의 스파이더맨과 이어지며 팬들에게 세계관 확장과 떡상의 꿈을 심어주었던 이를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느꼈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는 당연하게도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SSU의 징검다리가 되면서 세 편의 베놈 시리즈에 대한 헌사와 마무리가 목적이겠죠. 마치 타노스 같은 끝판왕 빌런 널의 등장은 물론이고 소니가 가지고 있다는 900개가 넘는 캐릭터의 판권, 그리고 새로운 캐릭터들, 쿠키 영상을 보면 이 세계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를 시작한 베놈은 SSU의 아이언맨 같은 존재겠죠. 그 정도로 멋진 퇴장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 여정을 시작한 캐릭터다운 최종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3편은 로드무비였는데요. 인물들이 목적지를 향하는 과정을 다루는 장르죠. 그러나 보통 로드무비의 결과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도착해도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합니다. 인물들이 원하는 것은 오히려 출발점에 있었다거나 여행의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정석적인 서사죠. 에디와 베놈은 뉴욕을 향해 갑니다. 자신들의 도망자 신세를 해결하기 위해서죠. 경찰에 쫓기고 미군에 쫓기고 이젠 외계 빌런에게도 쫓기는데요. 역시나 이 로드무비의 끝에서 도망자 신세가 해결은 됐지만 해결책은 뉴욕에 있지 않았죠. 베놈 시리즈 역시 늘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마블의 스파이더맨에서 벗어나려 하고 원작 코믹스에 갇히지 않으려 했죠. 그러나 결국엔 원작의 빌런을 불러오는 역할로 마지막 춤을 추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SSU의 마지막까지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로드무비로 치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에디와 베놈이 이 여정을 시작했으며 그동안 팬들과 함께한 도망자 신세가 모두 소중한 추억이 된다는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둘의 목적지인 뉴욕에서 베놈이 보고 싶어하던 건 자유의 여신상이죠. 방문자들을 환영하는 상징이라고 합니다. 외계에서 온 이주민 베놈 역시 환영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담겨있죠. 51구역의 신비오트 연구소는 과학자와 군인이 대립하는 구도를 통해 외지인, 신비오트를 적대하는 자세와 평화롭게 환영하는 입장을 대비해 보여줍니다. 자유를 찾아 떠나온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의 근본과 가치를 말하는 것이 이 영화의 주제인 거죠. 신비오트들이 널에게서 자유를 찾아 도망쳤듯이 에디 역시 자유를 찾아 뉴욕으로 도망칩니다. 서부 개척 시대의 골드러시가 떠오르는 황무지에서 베놈화된 말을 타고 달리는 모습과 두 번째 기회의 땅인 라스베가스에 도착하는 것 모두 이민자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보여주고 있죠. 신비오트의 원작 설정은 조금 오락가락하지만 처음에는 숙주를 잡아먹는 종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개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지금처럼 숙주와 공생하는 공생체의 형태가 되었죠. 이번에 중요하게 다뤄지는 코덱스는 외계인과 지구의 융합, 즉 외지인과 현지인의 융합의 결정체입니다. 이는 널이 탐낼 만한 가치의 물건이죠.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 어느 지역보다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점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에디 역시 이민자처럼 멕시코에서 출발해 라스베가스를 거쳐 마지막엔 뉴욕에 도착합니다. 코믹스에서 시작해 영화가 된 이 작품도 어찌 보면 융합의 결과물이죠. 물론 에디와 베놈처럼 결국엔 끝까지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요. 이번 영화를 관통하는 노래는 데이빗 보이의 스페이스 오디티였습니다. 톰 소령이 우주에서 미아가 되는 내용이죠. 우주에 대한 로망과 아련함을 담아낼 때 자주 쓰이는 명곡인데요. 주인공 에디를 연기한 톰 하디와 톰 소령이 이름이 같기 때문에 SSU 중간에 혼자 멀리 날아가 버리는 미아가 되는 시리즈의 감정이 담긴 느낌입니다. 영화 후반부의 마틴 가족은 결국 51구역에 도착해 구경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베놈 시리즈처럼 철거가 한창 진행 중인 폐허가 되어버렸죠. 구경을 위해 관제탑에 올랐으나 이미 다 망가져버린 모습에 실망합니다. 시리즈를 보러 온 팬들의 마음이겠죠. 그러나 마지막까지도 에디와 베놈은 마틴을 버리지 않았고 마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SSU의 개국 공신인 베놈의 애잔한 최후와 이를 지켜보는 팬들의 마지막 교감이었는데요. 물론 심비오트는 분열을 통해 번식할 수 있는 생명체죠. MCU에 남아있는 베놈의 일부와 이번 영화에서 조금 떨어져 나간 일부까지 베놈의 조각이 2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어른들의 사정에 따라서 베놈의 부활이 결정되겠죠. 캐릭터 자체는 워낙에 인기가 많은 편이라 톰 하디와의 케미가 아주 좋기는 했지만 새로운 숙주와 함께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동물에 기생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기에 이어지는 다른 심비오트 무비에서 동물을 숙주로 다시 등장할지도 모르겠네요. 아시다시피 베놈 시리즈는 언제나 개연성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유독 우연한 전개를 밀어붙이는 느낌이 강했는데요. 시리즈가 끝나기 전에 첸 아주머니도 등장해야겠고 새로운 캐릭터 에고니의 서사도 만들어야겠는데 메인 빌런 널까지 등장시켜야겠으니 천천히 빌드업할 시간이 없었겠죠. 새로운 메인 캐릭터로 보이는 에고니는 역시나 원작에 있는 캐릭터입니다. 보라색의 컬러나 머리카락 같은 외형은 원작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온 듯 보이지만 이번에도 설정은 아예 새로 만든 것 같은데요. 원작에서는 라이프 파운데이션이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심비오트입니다. 에디를 납치해 베놈의 일부를 떼어내 만들었죠. 베놈과 마찬가지로 빌런으로 시작된 캐릭터인데요. 이번에는 아예 선한 캐릭터로 설정된 것 같습니다. 에고니의 숙주인 테디 페이는 외계인에게 우호적인 평화주의자입니다. 약간 매드 사이언티스트 분위기를 풍기지만 딱히 악당 같은 면모는 보이지 않죠. 만약 그녀가 주인공 캐릭터가 아니라면 본격적으로 널의 침공이 시작되었을 때 그에게 지배당해 빌런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결국 베놈 시리즈는 막을 내렸죠. 모비우스와 마담 웹도 실패한 상황에서 과연 예정된 크레이븐 더 헌터가 SSU를 살려낼 수 있을지 궁금한 저는 영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함께 누를 때 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